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인덱스 오브 리딩 이코노미 인디케이터에 대해 살펴볼 건데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선행 지수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인덱스 오브 리딩 이코노미 인디케이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만드는 건데 매월 이제 그 인디케이터를 이제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든 목적은 뭐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 6개월이나 9개월 뒤에 경제가 어떻게 한 나라의 어떤 그 경제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리딩 이코노미 인디케이터가 쭉 증가하면 그러면 앞으로 6개월이나 9개월 동안 앞으로 이제 뭐 6개월 뒤에 경제가 좋아질 거다. 뭐 일종의 경기 선행 지수 그런 의미인 거죠. 좋아질 거다. 혹은 이제 이코노미 인디케이터 숫자에 따라서 앞으로 감소할 거다. 이제 이걸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 사용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어떤 지수가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걸 왜 만들었느냐, 왜 미래를 예측하려고 그러냐, 이거는 이제 그 기업도 그렇고 기업이 앞으로 장사를 하려는데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건 나빠질 거를 예측해야 되겠죠, 그지?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면 지금 이제 투자도 하고 물건도 좀 많이 만들어 놨다가 대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제 좀 투자를 좀 줄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업이 어떤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게 필요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짠다든지 정부 지출을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지출을 좀 많이 한다든지 혹은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좀 조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미래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 경기 선행 지수를 이제 사용합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게 예측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이제 미래를 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 선행 지수를 제가 이제 만들고 사용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6개월 뒤에 내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지? 대부분의 개개인의 소득 수준은 거의 잘 안 바뀝니다만은 그거에 따라서 뭐지? 앞으로 내가 소득을 좀 많이 뭐지? 앞으로 내가 저기 뭐냐?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별 큰 변동성은 없지만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뭐 피자 파는 사람 피자 판다 그러면 경제가 좋아짐에 따라서 피자 소비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죠?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된다. 그런 데 사용되는 게 이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뭐지 앞으로 향후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예측하는데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게 이 경기 예측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실제로 이거에 들어가는 게 그러면 이 경기 선행 지수를 만들 때 들어가는 구성 요소가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의 일종의 이제 이 경기 선행 지수는 여기에 있는 이런 각각의 어떤 변수들의 웨이티드 에버리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첫 번째로 현재 지금 어떤 제조업에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그 평균적인 그 위크를 이제 계산합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지 뭐 이런 것들을 찾게 계산한다는 거죠. 근데 제조업에서 일하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지금 일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뭐 어떠다는 얘기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죠. 물건을 왜 많이 만들었습니까? 경제가 좋아지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고 있겠죠, 그지? 그게 이제 일종의 리딩 이코노미 인덱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좀 좋아질 것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게 두 번째 건 뭐냐 그러면 실업 급여를 뭐지 신청하는 사람들의 어떤 숫자를 보는 겁니다. 최초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가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태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실업자가 많이 생기겠죠. 실업자가 많이 생기면 당연히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치? 이번 주에 내가 실업자가 되면 이번 주에 이제 실업급여 신청할 거니까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니셜 위클리 클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실업급여를 새롭게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인데 이게 많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경제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이게 적다는 이야기는 경제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 그런 것 그래서 요 변수도 리딩 이코노미 인덱스를 만들 때 들어가는 변수 숫자입니다. 이게 현재 노동시장의 상태를 보여주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현재 제조업의 어떤 그 상태를 좀 보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소비재나 머티리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오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문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자동차 주문이 지금 자동차 주문이 늘어났는지 혹은 냉장고 주문이 늘어났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지금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지금 경제가 좋아서 경제 상태가 좋아서 사람들이 뭔가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지? 경제 상태가 좋아야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겠죠. 배운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요것도 요 변수도 이제 리딩 이코노미 인덱스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자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제라는 게 뭐냐면 결국 기업이 투자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새로운 이 자본제에 대한 주문이 늘어나는 새로운 주문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미리 물건 만드는 그 기계들을 좀 미리 많이 사놔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의미와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이제 리딩 이코노미 인덱스에 포함이 됩니다. 이 변수도. 이거는 이제 밴드 퍼포먼스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일종의 이제 소매업의 어떤 상태를 보통 이제 많이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편의점의 어떤 판매량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편의점 판매량이 늘어난다든지 이제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경제 상태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반영하겠죠. 여섯 번째는 이제 새로운 빌딩 퍼밋이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이제 허가죠. 이게 건물 경제가 상태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빌딩도 많이 짓고 그렇죠. 아파트도 많이 짓고 뭐 공장도 많이 짓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장사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그 뭐지 그 가게들의 필요한 어떤 가게들이 들어가 있는 어떤 빌딩들을 짓기 상가 같은 거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짓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이제 예측한다는 겁니다. 예측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 부분도 이제 리딩 이코노미 인덱스에 포함이 됩니다. 스탁 프라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스탁 프라이스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주식 가격은 대부분 다 이제 미래의 어떤 그 경제 상태를 반영하고 있죠. 주식 가격이 증가한다는 건 앞으로 경제 상태가 좋을 거라고. 어떤 기업의 주식 가격이 증가한다는 건 기업의 어떤 주식 가격이 증가한다는 건 그 기업이 앞으로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식 가격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기업들이 앞으로 잘 나갈 거라는 거는 앞으로 경제 상태가 좋아질 거라는 것을 이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통화량 M2는 통화량인데 통화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제 돈이 잘 돈다는 거죠. 여러분들 경제가 안 좋아지면 돈을 많이 풀었는데 좀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돈이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돈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통화량이 이 프랙셔널 리저브 뱅킹 시스템에서 보시면 은행이 예금했다가 대출해주고 다시 예금하고 이게 막 움직이죠, 그지? 이게 잘 작동이 되면 그만큼 통화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그게 한 번 딱 들어갔다가 안 움직이면 모든 사람이 다 캐시를 가지고 있으면 그지? 다시 예금 안 하고 돈 안 빌리고 뭐 이런 상태가 안 되면 당연히 통화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경제 활동이 빈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3년짜리 이자율하고 10년짜리 국채 이자율의 차이를 보통 일드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뭐 다른 어떤 재무경제 이런 걸 배웠으면 이해가 쉽게 될 건데 어떤 거냐 그러면 국채를 정부에서 발행할 때 트레저리가 이제 국채인데 미국 국채입니다. 한국도 국채를 발행하지만 물론 기간이 다릅니다. 3년짜리 국채도 발행하고 1년짜리 국채도 발행하고 10년짜리 국채도 발행하는데 이것의 3년짜리, 10년짜리 의미는 뭡니까? 정부가 3개월짜리 국채를 발행했다는 건 3개월 뒤에 자기가 국채를 발행한다는 거는 국채라는 거는 채권이니까 그죠? 일종의 차용 정서지. 내가 좀 국채의 의미가 차용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내가 원금 뭐 1,000만 원 보통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혹시나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건데 차용 정서가 뭐냐 그러면 내가 돈 빌린 거 얼마 빌렸는데 그지? 거기에 내가 어떻게 이자율을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갚을게 이게 차용 정서지 않습니까? 돈 빌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게 국채도 이런 식의 차용 정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국채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액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원금입니다. 액면가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 그러면 1억 빌린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 액면가 이자율에 대해서는 그 쿠폰 레이시라고 그러는데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5%로 빌려줘 그러면 5%가 적혀져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만기가 있겠죠. 만기가 이제 3개월이냐 10년이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일 때 쿠폰 이자율하고 10년일 때 이자율이 빌리는 이자율이 달라지겠죠.
그 이자율의 차이가 보통은 이제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격차가 크냐 작냐가 경기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 격차가 작다는 것은 장기 이자율이 싸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장기 이자율이 싸면 장기는 누가 돈 빌립니까? 기업들이 정부도 마찬가지죠. 이 장기를 빌린다는 것은 뭔가 장기에 투자를 하려고 돈을 빌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오늘 쿠폰을 발행했는데 10년 뒤에 갚을 수 있으면 그 10년 동안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뭐 투자도 하고 아니면 정부 같은 경우 지출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그 이자율이 작아진다는 것은 이 국채 이자율, 이 일드 스프레드가 이제 줄어들면 이게 이제 민간에 있는 이자율에 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통화정책 나중에 말씀드릴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장기 투자가 장기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한테 돈 빌리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만큼 돈 빌리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장기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뭐라 그러지? 투자 활동이 증가하니까 경제가 이제 투자 활동 왜 하겠습니까? 경제가 좋아진다고 믿어야지 장기 투자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이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컨슈머 익스펙테이션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지수인데 소비자들이 앞으로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이제 판단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비자들이 인덱스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소비자들이 앞으로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일정 반영이 되겠죠. 이러한 어떤 변수들의 웨이티드 에버리지가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입니다.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을 쭉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해서 이 숫자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이제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구나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데이터를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미국의 70년부터 이제 2012년까지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경제가 안 좋을 때에는 이게 리세션이 있을 텐데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가 어떻습니까? 감소하죠.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경제가 좋을 때는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가 이제 증가합니다. 이게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경제가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고 하고 이 감소하면 뭡니까?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겠지. 실제로 보니까 6개월 뒤에 보니까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있죠.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이제 계속 이걸 따라가고 있는 거죠. 보면 여기서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걸 예측하고 있죠. 안 좋아지는 걸 예측하고 경제가 좋아질 거야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 증가하면서 좋아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감소하니까 안 좋아지고. 이게 이제 리딩 이코노미 인덱스를 보는 겁니다. 보는 방법이고 마찬가지로 한국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발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업황 전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를 이제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고 이 수치가 감소한다는 건 앞으로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좀 좋아질 거라고 내려갈 때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타임 호라이즌, 장기와 단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챕터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장기와 단기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일단 한번 끊어보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